네,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배전 방식. 그러면 이제 간선의 재료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음, 그래서 간선의 재료는 저압 간선인 경우에 절연 전선과 케이블과 버스 덕트, 그다음에 나도체 이런 것들이 간선 메인 선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고압이나 특별고압 간선인 경우에는 케이블과 버스덕트가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배전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배전 방식. 배전 방식인데요. 이제 이 라인들이 이 라인이 이제 간선이죠. 이 라인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간선이죠. 여기도 여기 이것이 간선이고 이것이 또 간선이죠. 자, 여기 이제 어,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간선입니다. 이것이 간선. 이건 이것들이 다 간선이죠. 이것들이 다 이거 다 간선이다.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선을 다 물려준 거다. 자, 이 중에 배선 방식에서는 뭐가 제일 어떤 것이 이슈가 되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평형입니다. 평형. 여기에서는 평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죠. 그러면 이 간선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전기적 평형은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기적 평형을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 방식. 근데 비용 측면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자,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그 간선을 했을 때 이런 간선을 우리가 간선을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해줬을 때 전기적 불평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자, 이 방식은 전기적으로는 평형이 이룰 수 있지만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식과 어떤 평행식이다. 그래서 A와 B는 나무 가지식이다 이렇게 하고요. 나무 가지식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그 간선을 여기다 물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분기돼 나가도록 하니까 이쪽에 각 층별로 전기적 평형, 불평형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중간쯤에다가 해줘서 전기적 평형을 이루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전기적 평형이 불평형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 이거는 B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가 요 간선에서 이렇게 두 칸, 상향 두 칸, 또 하향 두 칸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온 간선이 또 이것도 위에 두 칸, 밑에 두 칸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전기적 평형을 이제 맞춰주자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거는 각 이제 분기에다가 간선을 다 물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전기적으로는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간선을 그죠? 간선을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전기적 평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식과 평행식으로 배선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나뭇가지식은 한 개의 간선이 각각의 분전반을 거치며 부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간선의 굵기도 감소되기 때문에 굵기가 변경되는 접속점에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적당하다. 적당한 간선 배선 방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식과 평행식의 병용식은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 부근에 부하가 집중된 이 근처가 이제 부하가 집중되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각 부하에 배선해서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실제로는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평행식은 큰 용량의 부하 또는 분산되는 부하의 단독 개선으로 단독 개선으로 배선해 주는 거죠. 배선반으로부터 각 분전반마다 단독으로 배선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평균화된다. 그죠? 사고의 경우 파급되는 범위가 작다. 그죠? 이제 정기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지고 또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배선의 혼잡과 설비비가 많아진다. 선을 많이 이제 설치하니까요. 설비비가 많아지고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그래서 나무가지식과 평행식.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만을 생각하면 평행식이 유리하나, 그죠? 하나.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전기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이나 전기적인 안정성, 평형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용식, 병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C의 방식이 경제적이다. C가 원래 나뭇가지 평행식 이거를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간선을 설비할 때 간선을 설비할 때 이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간선의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간선의 굵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수용률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합니다. 간선의 수용률의 경우에 간선의 수용률을 할 때 수용률을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참고는 50%입니다. 50%. 50%. 그다음에 학교, 사무실, 은행은 70%. 수용률. 간선의 굵기는 전압 강화 조건과 전기 기계 기구의 전격 전류, 그렇죠? 그것들이 합계. 그래서 허용 전류값이 이제 비교를 해서 큰 값을 선택을 하는데 전등과 소형 전기기 이제 부하 설비죠. 부하의 용량 합계가 10 VA, 10 kVA를 넘는 것은 넘는 경우는 5-3의 수용료를 적용한다. 10kVA, 그죠? 자, 주택의 간선, 일반 주택의 간선은 이제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 장치까지 포함하는데 그 굵기, 주택 간선의 굵기를 이렇게 표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10V 안 쓰니까요. 실제적으로 220V, 그죠? 220V를 보면 되겠죠.
분기 회로수에 따라 전선의 최소 굵기, 간선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간선의 굵기 선정 순서에서 간선의 분기 회로비를 최대 전류를 먼저 산출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 사용 전류는 최대 사용 전력 곱하기 부하율을 전압과 역률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한도는 2% 이내로 해야 됩니다. 2% 이내. 전압 강화 한도는 2% 이내로 해야 된다. 전선의 굵기 계산 공식은 뭐 이제 배전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정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최대 전류를 산출하고 전압 강화 한도는 2%로 2% 이내로 해주고 굵기를 계산한 다음에 경제적 굵기를 고려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최소 굵기는 저압 간선의 경우는 2.5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고압 간선의 경우는 38 스퀘어 이상, 그다음에 100mm 스퀘어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간선에 있어서 간선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간선이 전력 이제 전기 설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간선에 이제 기본적으로 굵기를 얼마나 해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선의 이제 개통수 결정. 자, 이제 부하. 전등 또는 동력 부하를 얼마의 간선으로 하느냐 또는 건물 전체를 몇 회로의 간선으로 하느냐 이제 결정하는 것은 건물의 규모, 용도, 간선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등 간선, 그다음에 동력 간선, 공동주택 간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간선 개통수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간선 전류가 400A 이상인 대용량 저압 간선은 버스 덕트와 절연 전선과의 경제성, 향후 부하 증설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간선 전류 300A 정도 이하로 분할해 줘야 된다. 간선 전류는 분할시킬 때 300A 넘지 않도록 간선의 전류는 요거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돼요. 300A 이상 실무적으로 비교적 대용량의 5개 광고 전원은 옥내용 조명 전원과 구별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옥내용 전원 조명 전원하고 옥외용 광고 이제 간판, 그렇죠? 간판 네온 이런 거하고는 들어가는 간선을 따로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전기 설비가 있을 때 동력, 이것도 약간의 이제 동력인 거죠. 발전기 설비가 있을 때는 상용과 미상용으로 또 구분해 줘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이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스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용 그 설비에는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사용하는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비상용도 같이 전원이 그냥 다운돼 버리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공급되는 것과 비상용은 서로 따로따로 간선을 해줘야 된다. 간선 설비가 따로 들어가줘야 된다. 자, 동력 간선은요. 뭐 이제 에어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어컨이죠. 공기 조절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터, 펌프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도 간선 전류는 300A가 넘어가지 않도록 300A가 넘어가지 않도록 분할을 해주고요. 승강기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승강기용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다가는 전원 그러니까 간선 설비를 이제 독립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과 뭐
다른 어떤 펌프에 물려주는 그런 간선에서 분기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전원 간선도 그걸로 같이 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펌프나 무슨 다른 모터에가 이제 설비되는 간선 설비 따로 해주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간선 설비 따로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전기 설비가 있을 때는 상용 동력과 비상 동력으로 나눠줘야지 된다 하는 거죠. 비상시에 그런 비상시에도 전원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다른 전기가 이렇게 나가도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전력이 공급이 돼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도록 해준다든지, 소방용 펌프는 불이 났을 때 다른 전기는 다운되더라도 소방용 펌프는 작동이 돼서 소방용 이제 그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연기를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계속 빠져줘야 되는데 환기용 송풍기가 같이 전기가 나가서 작동을 안 하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되겠죠. 화재가 발생할 때 불에 타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나는 것이 연기 피해입니다. 사실은. 네.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나는 것도 열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것보다 열보다도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호흡을 못해서 사망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또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 펌프, 그 다음에 연기를 배출시키는 그런 송풍기,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도 작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고가 발생하면 저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선,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3상 4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상 4선식으로 배선을 해준다.